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에너지계의 왕 형님이라 불리시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뿜뿜 내뿜으시는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하여튼 프로는 아니십니다. 왜요? 안녕하십니까, 김진 에너지입니다. 얘기하려다가 할 때마다 뭐라고 할까? 할 때마다 단어를, 예. 카피가 안 나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합니다. 막 와서 앉자마자 시작. 그냥 준비를 안 하고 온다라는 거는요. 예. 준비 안 하고 예. 뭐 글쎄요. 뭐 할 말이 없네. 지금 막 예. 지금 윤석열. 막 윤석열이 예,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2시 반이니까 예, 너무 일찍 2시인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제 뭐 아니, 흰머리 좀 감추고 뭐 흰머리도 이런 거 좀 감추고 뿌리 분장하고. 염색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분장은 당연히 해야 될 하겠죠. 테고요. 점점 더 말끔해진다고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아, 맨날 점점 점점 말끔해진다. 말끔해진다고 예. 어느 스타일리스트가 해주는 거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아직 대통령이니까. 근데 직무가 정지되면 원래 자기 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를 안 하는데 그거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거는 아마 저기는 아닐 거예요. 예. 그 경호처 예산으로 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스타일리스트 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 예. 저기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예. 뭐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하루에 나와봤자 뭐 글쎄 얼마나 될까, 한 몇십만 원, 20만, 2, 3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네, 출장 그렇게 할 기간에서. 테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김건희의 배려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도 일단 대통령이 좀 이렇게 갖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할 때는 이제 궁금한 게 저기 서울중앙지검에 갈 때 예, 20일 날 형사재판 갈 때 헌재에서는 이런 배려를 좀 해줄 예, 만한 여유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런데 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갈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중앙지검에서는 그 구치소에서는 절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원칙입니다.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에 갈 때는 어떨지는 모르고, 그리고 형사재판에는 예. 원래 그렇게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가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요. 어, 형사재판은 수의를 입고 가야 되겠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확인해 어떻게 봐야겠네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장에는 오마이TV의 김기범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저 황금문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황금포는 곧 나오지 싶은데 예. 어저께 나온다고 그래놓고 완전히 뻥카만 쳤어요, 이 친구들이. 아이, 나쁜 놈들. 네, 좀 이따가 만약에 이제 국회 소추인단이 도착을 하면 저희 인터뷰는 들어보도록 하고 그 사이에 김진애 의원님과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뭐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어제 허은하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그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과 CBS 김현정 뭐 뉴스인가요? 그 프로그램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CBS는 물론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드디어 이제 폭로 중에 제일 센 게 내부자 폭로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은하 전 대표가 일종의 내부자니까 그렇죠. 내부자에서 폭로가 나오고, 사실 저 허은하 대표가 지금 폭로하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 네. 공금 횡령에 그 관련된 얘기도 거. 하고 있죠.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어저께 건 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준석 지금은 의원이죠, 그냥. 의원이죠. 이준석 예, 의원은 예. 사실 언론계하고 사실 이 양반이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온 거는 언론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언론을 통해서죠. 12년 동안 언론하고 무대 친하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예. 이런 정치인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 걸어서 당장 내일이고 나간다 이러면은 출연하겠다. 저거 예, 뭐 이렇게 예, 하면은 예, 다 예. 그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가까운 관계가 있는 대로 CBS의 김현정 뉴스쇼가 그동안 뭐 많이 입질에 올랐더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김현정 그냥 반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앵커인가? 그냥 앵커라고 앵커죠. 그래야죠. 예, 앵커. 그분 별명이 예, 예. 준석 맘이라는 그런 동. 얘기가 있군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지나치다. 저는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원래 언론 플레이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거는 또 정치인으로서는 어느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 거를 예. 자기가 잘 관리하고 예, 이러는 예. 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도가 지나치다라고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언론 네. 플레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정치인과 언론과의 유착 아니냐 일종의. 사실이라면.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예. 이건 뭐라고 해요? 협착. 그러니까 저 유착이 사실이라면. 아니면 그러니까요. 유착이라 그러면 뭐 돈까지 오가고 막 정보가 오가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협력도 조금 지나친 그렇죠. 편이다.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BS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CBS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허은하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김진애 의원님 말씀처럼 유착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기 예, 제가 저 관계 들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 나오는 잠깐 예, 저기 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언론 플레이로 유명한 정치인이네. 예. 김현정 뉴스쇼는 또 뭘로 유명했느냐 뭘로 하면은 유명했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코너를 잘 모는 거로 유명했어요. 어떤 네, 코너냐? 어떤 코너? 여러 가지 저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그러니까 덫에 빠뜨려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만들어요. 그런 게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선정적으로 구체적인 거 가지고 뒷담화나 이런 거 하다가 정치인들은 사실 조금 또 순진하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명예훼손을 그래서 여러 사람을 김현정이 뉴스쇼에 가면 다 같이 조심해라. 그 갈고리에 걸렸다가 어떻게 저기 뭐 골로 갈지 모른다. 이런 게 유명했던 데였어요. 네. 저도 걸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고발당하셨어요. 제가 고소당하셨어요? 2012년에 예. 그때 막 18대 관두고 그때 이제 이명박의 예. 그 서울시장 시절 그왜 맥커리하고 예, 구호 맞아요. 터널과 그거 있었죠. 저기 예. 우면산 터널과 9호선에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그랬었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죠. 이제 거기에 네. 저도 전문가니까 네, 제가 이제 그렇죠. 거의 국회의원 거의 마지막 됐는데 그때 네.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현정의 그 갈고리에 빠져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예. 저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너서클이고 여기에 거기에 이제 이명박의 예. 형님인 이상덕 위원의 그 아들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고 막 그랬거든. 그 사람은 뭐 그때 필리핀인가 어딘가로 도피 중이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던 그쪽에서 당장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딱 관두는 날 예. 그 명예훼손에 걸렸습니다. 관두는 물론 날? 저하고 참여연대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예. 그래가지고 뭐 돈 받았지 뭐. 물론 나중에 다 돌려받아 명예훼손 무죄 받고 무죄 했지만 받고, 예. 그러니까 그게 김현정이 그렇게 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김현정 저는 그것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저기 언론인이 자기의 뉴스쇼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CBS는 예. 김현정의 뉴스쇼가 간판 그렇죠. 간판 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이죠. 집중을 해서 예. 뉴스에 나오는 거를 뉴스쇼에 나오는 걸 다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로 발송을 합니다. CBS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그렇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김현정 뉴스쇼가 막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게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아주 민주정부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가 그렇죠. 않다. 근데 네, 호의적이지 비판적이죠. 않은 것도 좋아. 나는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 윤석열 그 정권이 나오고 난 다음에 특히 이준석 대표가 되고 이럴 때부터 너무 친하게 군다. 그리고 거기에 정권하고. 관련된 거기에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민 컨설팅의 박성민 컨설턴트도 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죠. 거기에 무슨 뭐 알잖아요. 그쪽에 사단들 우리가 사단이라고 막 부르는 예. 장성철, 김준일 이렇게 나와가지고 특히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예. 댓글쇼라고 끝나고 난 다음 뉴스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댓글쇼를 해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댓글을 읽어주면서 유튜브에. 그거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제가 그때부터 뉴스쇼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총선 시작하기 한 1년 전부터였는데 댓글쇼에 와서 맨날 뭐 하는 게 아니냐면 내가 그래서 거기는 아니 니네들은 개혁신당 무슨
그 있잖아요. 왜 그 비하인드 룸에 공작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맨날 작전 짜는 거예요. 세상에 뭐 누구는 뭐 어떻고 민주당이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빼놓고는 맨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작전 짜는 얘기가 주로 나와. 난 그 너무 저런 얘기를 왜 아무리 저기 그것도 공중파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거기에 이미 지나간 인물들, 특히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비명계로 인물들. 불려주는. 예. 그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 대표적이고 유인태. 그다음에 유인태 예. 또 뭐 저기 간다면 뭐 조홍천이나 예. 뭐 이철이도 별로 그렇게 저기 하는 요새는 이제 호의적이지 대신 진행하고 그러죠. 뭐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민주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 이게 너무 잦으니까 아우 그러니까 저도 듣고 있으면은 예. 뭐냐면 아니 저는요 예. 그런 거가 저는 뭐 조금 뭐 사실은 개방파여서 가지고 그 뭐 저기 뉴스나 예. 이 저기가 중립적이라고 예. 제가 중립적이 한다고 이러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다 그래요. 아니 예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예, 예. 어느 만큼은 자기네들도 제 편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포맷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모시고 싶은 패널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데 좀 지나치다라고 할 즈음에 개혁신당이 뜨면서 너무 지나치게 유착관계가 보이니까 야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위험한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왔다. 그건 뭐냐면은 이번에도 그게 아니 왜 그 네. 이준석 의원은 예. 아니 왜 그렇게 저기 언론 여론조사라 결과를 가지고 좋아해?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기 했던 건 본인이 대표가 됐을 때 명태균이 했던 여론조사 가지고 그때는 머니투데이에 띄워졌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그냥 띄워준 건 있을 수가 있어. 이번에는 난 너무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한 게 예. 조정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조정훈이 패널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 공격용으로 예. 이른바 당시에는 아직 개혁신당이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뜨면은 그게 저 윤석열 신당보다 더 지지율이 높다라고 나온 여론조사를 플래그로 흔들면서 조정훈을 말하자면 공격을 해라라고 하는 게 그 카톡에서 주로 나오고 내용이.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저기 뭐냐면 이거는요. 그다음에 CBS에서 그다음에 왜냐면 저도 이건 뭐 궁금해서 뭐 제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분석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 봤는데 예.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비슷하고요.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법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 걸립니까? 아니 이거는 뭐냐면은 가령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면은 예. 그게 걸릴지도 그거는 이제 오히려 심의를 받을 수 심의를 있죠. 받을 수 있는 사안, 공정성을 공정성. 위반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거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문제 삼을 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별한 정치인을 띄워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면 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명태균이 한 짓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명태균이 한 짓이 문제가 됐던 게 여론조사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온 사방에 카톡으로 돌리고 예. 언론에 띄우고 그럴 때 플래그를 띄워준 게 그게 밴드웨건 효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김현정 뉴스쇼는 그래도 지상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거로 돼 있고 10위 안에는 들걸요 아마 그 프로가 정치율이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예. 기분 나쁘지. 예. 그러니까 저기 이준석 예. 그리고 이준석은요. 예. 이준석 지금 최근에 저기 문제가 있다. 명태균하고의 연루설 그다음에 본인이 대표됐을 때 언론 플레이 한 것들 지금 그다음에 공금 요번에 유용이나 예. 횡령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를 그런 식으로 쫓아낸 거 하면 이번에 나오는 이런 거 보면은 예. 이게요 국힘에서 다 배운 거야. 국힘에서 배운 거다.
국힘에서 12년 동안 그 집만 온갖 악행만 배워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왔으면 더군다나 이름을 개혁신당이라고 붙였으면은 예. 그런 거는 안 하는 거로 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그 악행 중에서도 그 뿌띠 악행들 음.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 특히 젊은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서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예. 이준석 대표는 끝났어요. 끝났다. 최근에 보니까 예. 갤럽인가 어디선가 나온 거 보니까 예. 비호감도에서 1위더라고요. 그래요. 뭐 맨날 비호감도를 뭐 이재명 대표가 1위라고 했더니 순 거짓말이었어요. 저기 뭐 저기도 오세훈도 높고 네, 다 높아요. 다 1, 2, 3, 4, 5위가 네. 다 그쪽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저는 항상 정치를 그러니까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는 업을 쌓는 작업이야. 워낙 이 진흙탕 같은 데라서. 네. 근데 그게 거기에서 그나마 좀 연꽃을 피워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 이건 뭐냐면 거기에 같이 섞여가지고 그냥 점점 진흙탕을 만들고 맨날 남의 그 이준석이 한 짓이 맨날 남의 뒷담화 얘기 가지고서는 유튜브를 가장 저기 한 거 또 편가르기 해가지고 갈라치기 해가지고서는 남녀를 갈라치고 예. 세대 포이론 해가지고 갈라치고 예.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맨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측근이라고 그럴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온갖 페이버를 준 거. 예. 다시 콧물이 나와서 코를 예, 알겠습니다. 티슈를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자, 광주 금남로에서 지난 주말에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은 이 내란 옹호 세력들 그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계몽령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광주는 전두환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계엄령 때문에 군합발로 시민들을 짓밟고 심지어는 총을 겨누고 총을 발사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남로에 어떻게 그런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것도 64대 그 버스 이거는 그냥 원정 부대의 투어예요. 예, 투어다 원정 부대. 근데 그런 광주까지 가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대체? 아니 그러니까 굳이 딴 데서 해도 되잖아요. 왜 광주입니까? 왜?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홍보 효과를 프로파간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적진으로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논쟁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만약 거기서 이번에 예.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말싸움 같은 거는 좀 있고 그랬지만 거기서 만약 일어났으면은 자기네들은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쪽 교회에서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방송을 탈 테니까. 방송 타면 누가 좋아해요? 또 후원금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는 유튜브 구독료니 뭐 저 일부러 간 겁니다. 일부러 가가지고 한 거고 일부러 더 선동적인 말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한 게 다 지금은 프로파간다 선동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광주에서도 금남로를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도청학광장은 강기정 시장님이 예, 막으셨어요. 예, 예. 거기서 했으면 저희가 더 분노를 했을 텐데 금남로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왜 문영배 재판관 앞에서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단지. 문제를 그다음에 왜 중국 대성한 지금 그러니까. 중국 대성한 무슨 아무 상관이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여기 가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왜냐하면 아마 자기네들 생각은 그 대구에는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5만 명 모였어요. 예. 대구에서는 한 3만 명 모였습니다. 예. 광주에서는 1만 명밖에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다 원정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돈도 많이 들잖아요. 광주 사람이 거기가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그만큼 돈이 드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래도 홍보 효과는 자기들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 충돌이 일어났으면 자기는 더 좋아할 일.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댁 앞에 평산마을에 사죠. 가서 한 거. 예. 얘네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논쟁을 만들고 일부러 충돌을 만들려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는 거니까 광주 시민들 분노스러우시지만 그리고 너무 한탄스러우시지만 하여튼 충돌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마이 TV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날도 또 다 중계하시더라고. 네, 네. 그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중계를 보고 다 좋은 척하고 있어요. 강기정 시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지난번에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여기서 했는데 이번에 예. 도초각 광장에 나오셨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 해봤고 이제는 이제 헌재 얘기를 좀 해봐요. 헌재 오늘 이제 재판이 이게 뭐 변론이긴 한데 증거에 대해서만 지금 하거든요. 오늘은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없고요. 네. 양측에 2시간씩 시간을 주고 탄핵에 뭐 국회 소추안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을 하고 반대로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탄핵이 안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네, 갖는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길 하나가 더 잡혔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서 워낙 이제 막 시비를 걸고 헌재를 흔들고 이래서 세 명의 증인을 다시 잡았습니다. 한덕수, 그다음에 홍장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호. 근데 조지호 청장은 뭐 전 청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몸이 아프다고 두 사람 더 잡았는데 헌재가 이런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많은 우리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왜 그랬을까, 왜 잡아줬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사실은 오늘이 일종의 최종 그렇게 돼야 변론적인 특성이죠. 예, 오늘이 맞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면은 다 여태까지 나왔던 걸 모아서 각기의 아규먼트를 분명히 하고 예. 어필을 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니까 21일 요번 목요일 날을 잡았고 그리고 21일 날도 그날 또 형사 재판 있죠. 개시하는 윤석열. 날이라서 네. 오전에 하고 오후에 언제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서 기일을 바꿔달라고 막 네, 그렇게 그러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오늘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네, 오늘 아마 오늘 저기 발표할 할 것 거예요.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나 음. 저런 뭐 다음 주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아마 최종 변론인을 따로 한 번 더 잡아줄지도 몰라 다음 주 화요일 날. 주말쯤에. 근데 저는 예. 이것부터 먼저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예. 저는 헌재의 판결이 3월 14일 날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4일 날. 날짜까지 적으셨네요. 여러분들 14일. 저거 하는데 3월 14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금요일 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대선 조기 대선 날짜가 5월 14일 예. 수요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요일 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60일 안에 맞출 수가 있어요. 예. 그 제가 이거 이렇게 예상을 저는 하고요. 다른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예. 되면은 다음 주일까지 다음 예. 주에 화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까지 맞출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최종 변론하는 거로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한덕수, 홍장원 그다음에 조지호 이렇게 예, 나오는 세 명. 거는 결국은 이걸 거예요. 예. 지금 어저께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다 밝혀졌지만 계속해서 윤석열은 거짓말만 해왔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게 지금 이제 다 검찰의 자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이걸 있죠.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나올 필요 없다 그러는 사람을 이번에 그렇죠. 증언으로 신청을 해준 거예요. 예. 혹시 마지막에 자기 편 들어줄까 싶어서 그렇게 그러는데 생각하는 거죠. 한덕수는 이건 뭐냐면은 그날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한덕수가 지금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은 게 그 원탁 테이블 위에 어떤 자료가 있었고 누구한테 뭐가 갔느냐 아니에요. 예. 그거나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럴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예. 더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물어볼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느냐. 왜냐하면 국무회의를 열게 돼 있거든요. 심의 안건을 다뤘느냐. 국무회의가 진행됐냐. 근데 한덕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글쎄요.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어허. 했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홍장원. 홍장원. 예.
홍장원에 관련돼서는 뭐 메모를 네 번째로 했느니 뭐니 예.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메신저를 홍장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공격하는 거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며칠 동안 밝혀지고 특히 어저께 밝혀진 게 예. 난 정말 기가 막혀. 야 윤석열 그다음에 여인형 예. 이 뻔뻔하고 교활한 작자들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10시 56분에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어. 예. 대통령이.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예. 예. 여인형이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형하고 홍장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예, 그 예. 사이에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여인형이하고 예. 대통령하고 분명히 체포 명단을 그때 전화를 했든 아니면 그 전에 했든 다 왜냐면 여인형이가 불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포 명단을 네, 불러준 거죠. 체포 명단이 다 저기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인형이는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게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체포 명단 다 없애라. 네, 그랬죠. 부하 직원한테 입 네. 다물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지울까 은폐할까 하는 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메모까지 해놨어. 그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이 예. 얘기하는 거가 지금 뭐 다 사실이라는 게 주변 증명이 거로 다 되고 등적이 있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근데 지금 저기 뭐야 윤석열이가 자기는 여인형이하고 전화한 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두 번이나 통화해 놓고 네. 없다.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홍장원이가 그 얘기를 할 때부터 탄핵의 공작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요. 그 저 윤석열이요. 네. 자기가 기억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어떤 기억력만 발달했냐면은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를 관찰만 딱 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그날 왜 저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 그날 나와서 자기가 어르신들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반주 뭐 그 무심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거 탁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먹은 것 딱 같더라. 술 먹은 것 같더라. 음. 메신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홍장원이가 처음에 그때 나왔을 때는 홍장원이가 체포 명단에 대해서 얘기한 건 딴 거는 증언이 없었어.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는 얘기한 바 없다. 자기는 전화 걸어가지고 뭐 격려해? 간첩 잡으라고 격려했다며 미친. 정말. 아니 정말요. 그렇게 다 드러낼 사실을 예.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수방사 1단장 경비단장 예. 조성현 단장이 그냥 봤는데 메신저 공격을 받았잖아요. 조성현 단장. 조성현 예, 단장 예, 딱 예. 하는 얘기 보세요. 자기는 여기에 무슨 의인으로 나온 게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지휘관으로 그 자리에 있던 얘기를 자기가 기억하는 한 최대한 진술을 얘기하고 자기가 거짓말하면 부하 직원들이 다 알잖아요. 부하 대원들이 네. 다 증언해 줄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인형도 지금 다 걸린 게 부하 대원들한테 갔던 게 그렇죠. 지금 다 증언이 다 나오는 나오고 거예요.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것 봐. 윤석열 자기가 명령하면은 다 없어질 줄 알았어. 예, 예. 근데 여인형이도 자기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렇죠. 다 지워줄 줄 알았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나 정말. 그래서 아우 정말 교활하고 뻔뻔하고 그리고 그게 예. 다 그냥 다 저기고 조지호 저기 총장은 뭐 워낙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뭐 암치료 예, 뭐 저기 그렇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나오실지 않나 근데 안 나오셔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봐는 이미 예. 검찰의 진술을 다 예, 했거니와 예, 예. 그 명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그거 저거 한 게 조지호 총장 맞아요. 아니에요. 조지호 총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다 나왔기 그치. 때문에 뭐 특별히 안 나와도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아마 저기 윤석열 측에서도 예. 이제 나오면 더 그날은 다 이거 다 진실 아닙니까 하고 다 나올 그렇죠. 그럴 판이야. 것 같아요. 그잖아요. 맞아요. 아 여인형 저 어저께 여인형 메모까지 봤을 때 예. 한심하더라고. 자기가 그거 체포 명단 예. 얘기한 것까지 다 그거 없애라는 것까지 다 지시하는 메모가 예.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유. 거짓말을 그냥
증거가 명확한데도 거짓말을 해요. 네. 아니라고 그러고 뭐 안 했다 그러고 네. 부하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 그러고 네. 단전 문제도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고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곽종군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했다 이건 뭐냐면 다 아는 네. 거예요. 네. 그 비아폰에서는 녹음이 안 되잖아. 기록만 남. 그래 기록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계엄을 일으켰으니까 그다음에 150명 끌어내라고 그랬으니까 사령관으로서는 지휘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하는 그렇죠. 거지.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정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내가 정말 저기 하는 게 12월 12일 날 12 담화 발표할 때 예. 담화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단전 단수 2시간짜리 저 계엄. 계엄이 어디 아무 일도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전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아, 그것도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저께 또 그거 다 발표됐잖아요. 영상까지. 예, 그랬죠. 아 정말 아슬아슬했던 그러니까요. 큰일 게 날 뻔했죠. 그게 본관에서 그래서 어쩔 뻔했어요. 1월이 아니라 1시 6분에 5분 48초 동안 했어. 근데 우리가 해제 결의된 게 몇 시였습니까? 1시 2분. 2분, 5분 전인가요? 그러니까 4분 5분 전. 전에 네, 했고 5분 전에. 근데 네. 거기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오싹했던 게 추경호가 어떻게 했죠? 못 문식한테 문식. 전화 걸어가지고 네, 네. 1시 반까지 좀 끌어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 이것들이 일부러 그런 거죠. 정말 그럴 때 그냥 제가 아찔하더라고.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그거 그때 특수 부대원들이 잘 몰랐던 특전사. 것도 네. 특전사가 잘 모르는 예, 것도 예, 있지만 예, 예, 그거 있어도 예. 나중에 그 본청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다시 비상 예, 예. 전원을 킬 수는 있대요.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예. 시간이 있는 거야. 그렇죠. 한 2, 3분 예, 정도. 예, 예. 그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유. 그러니까 왜 1시 반까지 추경호 그것도 맹랑해요. 지금 시간 타임라인이 너무 이상하잖아. 예,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음. 이상해. 이상하다. 아. 자,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모든 과정에 김건희가 어른거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김건희, 저기도 왜냐면 건희. 국정원장이 김건희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기 하루 전 그리고 그 뒤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또 헌재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때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개인적인 부분이 뭘까요?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가정사라고 그랬어. 가정사. 가정사다. 아니 뭔 가정사? 혹시 뭐? 아니 가정사가 계엄을 일으킬 만한 가정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얘기했죠. 윤석열한테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네, 그렇죠.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어머님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없죠. 누님 얘기 한 적도 없고 네, 네. 아이도 없어. 음. 누가 있어? 유일하게 부인만 있어. 네, 부인만 있죠. 그런데 무슨 뭐 얘기하는 거야? 가정사 그러면 딴 거 있어요? 부인? 뭐 딴 가정 있어? 없잖아. 이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계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가정사가 안 좋으면 계엄해야 돼요? 그래 말이야. 아니 이번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 자기 와이프 나는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아내를 막 들여다보니까 뭐가 흔들려 보이지만 예.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잘 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 이번에 계엄 딱 나왔을 때 예. 그 다음 날 예. 그때가 여러 가지 외신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 영국에서 우리를 잘 들여다보고 있지. 가디언즈인가 어디선가 딱 가디언즈. 나온 게 예. 그랬습니다. 자기 여자 지키려고 계엄 일으켰다.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딴 게 없다 이거야. 딴게 없다. 니네들이 무슨 정말 김정은이가 스마트한 김정은 덕분에 이번에 우리가 많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절대로 그 도발과 유혹에 안 넘어갔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고 사변 우리가 맨날 전투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민노총 뭐 할 때 나와가지고 막 틱틱하고 그랬을 때 우리 맨날 입으로만 막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충돌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럼 뭐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난주에 다 이미 헌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주부터 예. 딱 그러면 왜 12.3이었냐? 예. 이 얘기가 다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명태균 그렇습니다. 얘기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 이유가. 그다음에 가정사 뭐냐? 뭐냐? 이것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헌재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재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인터뷰를 할 건지 기자들이 묻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아마 인터뷰 안 하고 바로 들어가네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뭐 있어.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뭐 지금 할 말 지금 이제 하나같이 예.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예, 예. 홍장원 저기가 맞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이런 거 물어볼 텐데 할 말이 없지 할 뭐 말이 없죠. 어떡할 거야?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프레스 라인 저기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가네요. 지금 저 뒤에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데 네. 김계리인가요? 김계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김계리 변호사? 네, 그 김계리 변호사 정말 너무 훈련이 안 됐더라. 윤갑근 같네요. 윤갑근. 윤갑근 김계리가 나왔네. 아니고 윤갑근. 윤곽권도 윤곽근. 이번에 요새 이제 점점 처지더구만. 야, 김계리 같이 온 것 같네요. 둘이 같은 그러네. 소속돼 있나? 김계리 그 질문 보셨죠? 윤석열이 막 손으로 막는 거 그만하라고 그 옆에서 그거 보셨어요? 저는 이게 헌재 막 김계리는 뭐 이미 재판관한테 도발하는 정치권 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 예. 아니 변호사나 검사나 네, 네. 다 같이 지네들이 정치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아니 맨날 거기서 왜 법리를 아니 헌재한테 아니 지가 하는 저기 뭐야 변호회 어디 형사 재판에 가서 어디 재판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재판관한테 그렇게 하다가는 네. 망하는 거 폭삭 알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는 윤석열조차도 네. 말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있어요? 예, 그럼 듣고 가볼까요? 안 듣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윤갑근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갔고 김계리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소추단이 나올 차례인데 예. 국회 소추단은 할 말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많고요. 그럴게요. 김민수 재판관도 늘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직까지는 국회 소추단 도착을 안 했는데 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지금 도착을 해서 입구에 서 있는 장면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우리가 김건희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국회 드디어 소추단이 국회 도착하고 소추단. 있습니다. 위- 어벤져스 당당하게 독수리 십형제 오형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오늘 추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파란색 머플러를 추운데 안 잠그고 저렇게 패션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아니 앞에 그럼요. 잠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나 진짜 패션이야 패션. 너무 그냥. 자 그러면 국회 소추단이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발언 들어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 현장으로 벌써 봐. 마이크를 할말 넘겨 많다고. 보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내란 선동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 책동이고 제2의 내란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법치농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언어 폭력도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상털기와 모욕주기, 헌법재판관 집 앞에까지 찾아가 가짜뉴스, 욕설, 조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불법 폭력 행위자들은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내란이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 선동, 폭동 유발자들은 내란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거짓과 허상을 쫓는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퇴치해야 할 내란 공동체입니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입니까? 착시 현상에 빠진 내란의 힘은 결국 사멸할 것입니다. 내란 옹호, 내란 선동 세력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 바람도 심한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제9회 변론기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이제 7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시대착오적인 장기 집권의 망상을 품고 이른바 셀프 쿠데타 형식의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당초부터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절차적인 권리들을 피청구인에게도 보장해 주고자 지금 매우 신중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일이 흐르는 사이에 최근에 이르러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이 탄핵 심판 사건이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서 몰려가서 모욕적인 비난, 사퇴 압박, 그리고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왔던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반지성적 만행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우발적 그리고 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또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그에 따른 수사, 재판 또는 이 사건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수사나 체포 그리고 구속,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감 생활의 와중에도
일반 국민,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사회적 약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 헌정 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일입니다. 그리하기 위한 가장 기묘하고 또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 목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온 국회 소추인단 두 분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고 지금은 김인수 재판관이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다른 채널로 나가고 있죠? 저거는 나중에. 예, 네. 저희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국회 소추인단이 현재 도착을 해서 의견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추인단 너무 예. 이번에 잘하시는 게 예, 그 지난번에 8차에서 예. 조태용과 김건희 사이에서 오고 문자. 갔던 문자 예, 이거 소추인단이 딱 밝힌 거예요.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홍장원 잡으려고 저기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이 그 전화를 저 리스트를 갖다 보내준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이거 통화 뭐야? 내역을 보게 된 거죠. 이거 보니까 번호가 이상해.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김건희 거를 찾아낸 겁니다. 결국 예, 맞습니다. 아 따봉. 따봉이다. 이 따봉입니다. 자 뒤에 또 오시는 분들은 뭐 누군지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어쨌든 뒤에도 네 분이 떠서 걸어오시는데 합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누군지는 식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자 그럼 저희는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있었던 주요 사건 중에 하나가 명태균 네.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관련한 창원중앙지검의 수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수사는 서울지검으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히 맹탕 발표에 네. 시간 끌기죠 뭐. 시간 끌기다. 그다음에 네. 검찰한테 네. 이제 칼을 준 거죠. 검찰 니네들이 요리해봐. 시간은 좀 뺐더니 뭐 어저께 중간 발표되는 것 같아. 우리가 다 아는 건 뭐냐면 그동안 네. 뉴스타파 또 뭐 SBS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나온 게 뭐 검찰이 좀 흘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11월 달에 예. 더군다나 12월 2일 날 예. 그동안 했던 황금폰과 USB 다 포렌식 다 해가지고 풀었다. 예. 그래서 그때 그게 보고가 들어갔다. 용산에까지. 그런 게 있었죠. 그 얘기가 맞아요. 검찰총장한테 들어가고 다 들어갔다. 이 얘기가 다 있어서 예. 그때부터 김건희 특검은 12월 10일 날 이제 이번 통과되겠구나. 예, 예. 안 하고는 못 빼기겠구나. 그래서 이 계엄으로 다 쓸어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럼 그동안 그래 김건희는 수사를 못했더라도 그동안 관련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대선 주자들도 많고요. 근데 그러니까 네. 많이들 조사를 해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딱 윤상현이 하고 예. 누구죠? 이준석? 이준석. 그건 그냥 정치 자금에 관련된 것만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니 뭐 그거 관련된 없어요. 거 여론조사에 관련된 거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저께 완전히 맹탕으로 더군다나 창원지검에서 예. 마이크 앞에 안 섰어요. 보도자료 뿌렸어요. 그리고 내용 맹탕으로 해서 보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첨을 했죠. 이첩을 한다. 이송을 해버리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하는데 이송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 끝나요. 예. 그러고 나면은 뭐 수사하는 척, 뭐 어디서 제3에서 하는 척, 뭐 수사를 누구 대상으로 하는 척, 뭐 우느라 그러다가 예. 그다음에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오세훈이고 무슨 수사가 지금 멈추게 문제가 되죠. 되는 게 예. 오세훈, 이준석, 그다음에 홍준표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예. 그쵸. 나머지 사람들은 특검에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쵸. 이 저 사람한테 미정비적 되는 거지 그러겠죠. 뭐. 그럼 이제 대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시작되면 수사도 어. 못 해요. 이제 끝날 때까지.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예. 할 수 있는 거는 예. 이미 상당한 자료가 있으니까 예. 그 검찰의 자료가 밖에 나오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태균이니까 아직도 자기가 황금폰의 또 다른 사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장을 하죠. 그거를 나오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그 특검을 통해서는 지금 특검이 되면은 최고지만 특검을 예. 통해서는 안 될 테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게 나오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이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은요 예. 이미 사실은 상당 부분의 신뢰도를 좀 잃었습니다. 잃었죠. 네, 맞아요. 양쪽에서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은 금방 저쪽에서 미토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도 오세훈 자기 4번 만났다. 예, 예, 예. 오세훈 4번 만나가지고 오세훈이 나한테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예, 예. 가져오라고 뭐 그렇게 그랬다. 얘기했었죠. 또 뭐 자기가 돈은 정치자금으로 못 쓰니까 김모식이 그 사람이 돈을 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끔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 예. 뒤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게 해코지 하려고 나오는 얘기인지 아닌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세훈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네. 기존의 녹취 파일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응.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왜 그러면 창원지검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넘겼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흘리기만 하고 정치인. 예 그다음에 제일 김건희. 중요한 거는 검찰. 검찰 김건희는 자체. 뭐 당연하고. 예 김건희도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지금요. 음. 다들 공범이야. 음. 그러니까 이 정권은 윤석열, 김건희, 예. 그다음에는 검찰, 그다음엔 국힘.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그 중에 상당 부분에 특히 인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여기저기에 다 공범으로 얽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막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예. 데미지를 좀 데미지를 줄이려고 그러는 줄이려고 거죠. 한다.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참 꼼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 달에 그게 올라갔던 거는 예. 저도 그게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창원에 내려갔던 검찰이 그 창원에도 거기도 윤석열파 한동훈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검장은 윤석열 쪽과 가깝다는 얘기가 저기지만 있죠. 예, 그 예. 파견된 사람 중에는 예, 한동훈파가 또 있을 수 있다. 있죠. 예, 예. 그러면 그래서 그때 녹취가 다 나왔을 때 한동훈 쪽도 놀랬다 이거예요. 한동훈 쪽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산을 약간 협박을 했다. 아,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은 안 할 수가 없다. 네, 안 할 수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박지원 의원 표면을 맞다는 김건희가 야 이거 터지면 다 죽어. 오빠 어떡할래? 우리 꾸려왔던 거 있잖아. 어? 비상계엄. 비상계엄 이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2월 3일로 급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저는 그냥 추정에 으로 봐서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 만약 제대로 했다 그러면 12월 6일 날 했어야 돼요. 그렇죠. 금요일 날. 오선희님이 김진애 의원님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감기 걸리셨고요. 감기 걸려버렸어요. 이미 걸렸고요. 걸렸고 이거는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빨리 지나가. 지금 콧물이니까 이거는 콧물 지나가고 지금 목이 조금 아픈데 목 아픈 거 지나가고 그다음 근육통.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손녀가 걸려와서 하는 거 다 일주일 뒤로 따라하고 있어. 아, 손녀로부터 이렇게 손녀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 어쩔 수 없어요. 따라, 이거는 따라, 운명이야. 이번 겨울에 처음 걸리신 나 거예요? 이번 겨울에 처음 걸려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김건희를 과연 소환할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뭐 하겠어요? 안할 지금 것 뭐 같다. 하다못해 김성훈이도 그대로 안 내버려두고 하고 있죠, 있는데 김성훈도. 조태용이도 가만 내버려두고 조태용도 안 있고 하고. 네. 김태우도 가만 내버려두고 있고.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음. 그 지금 뭐 하야설이니 망명설이니 우느라고 다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아직은 터뜨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만약 여기서 터뜨리면은 예. 일단은 여기서 터뜨리면은 일단은 국힘의 극렬 지지자들한테 무지 욕 먹어. 그잖아요. 지금 이게 막 터지고 그러면은 극렬 지지자들이 야 정말 저거 김건희 지키려고 계엄했나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럴 때 이걸 왜 터뜨리니? 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다가 예. 이제 저기가 헌재에서 예. 인용되고 나면은 예. 그러면 달라지긴 할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에 줄 데미지를 줄이려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를 하겠죠. 예. 그건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최지은 아나운서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끝나면 최지은 아나운서가 받아서 헌재 상황을 쭉 연결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한 2, 3분 정도 더 하고 최지은 아나운서 연기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김경수 전 지사와 면담을 했고 오는 24일 날 김부겸 이제 전 국무총리와 면담을 한다, 회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위 비명계라고 불려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지지자들의 속을 더 끓이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담담하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뭐 어떻든지 간에 담담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 대표로서 또 예. 유력한 입지에 계시는 대선 후보로서 예. 유일하게 그 재판 관련해 가지고 좀 불안 요소가 있었으나 지난주에 또 굉장히 좋은 조금 희망적인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요새 굉장히 얼굴이 화나세요. 굉장히 화나고 그래서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좋은 조짐이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는 포용이란 말 싫어합니다만은 통합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 당 대표가 해야 되는 건 해야죠. 확실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예. 김경수 의원한테도 김경수 전 지사한테도 그럴 거고 예. 김부겸한테도 그럴 테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이번 주일에 그 왜 전 정의당 의원들 윤소아 예. 그다음에 또 누구죠? 추혜선. 배진교, 예. 추혜선 예. 이 세 사람을 또 민생 특보로 영입하셨잖아. 이거는 네, 뭐냐면 이른바 진보 쪽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끌어안겠다고 하는 통합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예. 무슨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냐? 예. 이 이른바 이재명하고 음. 경쟁하겠다고 그러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김경수 전 지사한테는 실망했습니다. 네.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아이고 참네.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준이 낮으셔서는 안 돼. 제발 좀.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왜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화끈하고 예. 뜨겁고 그다음에 우리의 파이를 키우는 경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괜찮은 저기 경쟁자하고의 정말 저는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예. 파트너이자 라이벌이라고 좋은 라이벌하고의 경쟁을 잘하면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김경수 지사님 실망했습니다. 예. 그렇게 나이브하시고 그렇게 정보감각 없으시고 예. 그렇게 타이밍을 못 읽으시고 그렇게 예. 우리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거를 그렇게 못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 예. 제발 좀 타이밍과 우리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과 이 시대 정신을 읽어주시고 근사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곤란합니다. 딴 분들도 안 마찬가지.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곤란합니다. 안 그러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지지자들께서는 저도 조금만 제가 얘기하면은 뭐 왜 문재인 대통령 뭐냐 뭐 이러면서 지난주에도 막 저거 하시는데 저는요 항상 얘기합니다. 좋은 파트너이자 좋은 라이벌이 된다는 거는 우리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부분은 비판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재명 대표도 부족한 점이 있고 아주 근사한 점도 있고 이런 거니까는요.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하면서 우리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예.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던지 오픈 저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오픈 마인드 뭐라고 그러던데 네. 야 오픈 마인드 곤란한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라이벌로 뜨거운, 예. 등장해 주십시오. 부디. 알겠습니다. 최지은 아나운서가 지금 대기 중인데 네. 보통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오면 집에서 입고 오는 옷하고 출연할 때 옷이 바뀌잖아요. 최지은 아나운서는 집에서 입고 온 옷을 그대로 입고 합니다. 항상 방송 듣고 계시는 거죠? 항상 방송 체제야. 아니 집에서 입고 온 옷을 지금 그대로 최지은 24시간 방송 체제. 아니 보통 아나운서들이 오면 좀 교체하고 의상을 교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오마이에서 의상을 투자를 안 교체를 안 해주니까 해요 의상을 그러지. 뭐 하시는 거예요? 오마이가 집에서 투자를 아이들과 해줘야지. 함께 있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지금 또 오시면 어떡합니까?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어. 별걸 가지고 다시 자, 왜 남의 저쪽 의상만 얘기해주고 제 의상은 왜 체크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오늘 제가 입은 게 이게 바로 통합의 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핑크 블루 통합 남녀 통합 보수 진보 통합. 최지은은 제가 업어서 키웠기 때문에 세대 얘기할 수 통합. 있고 김진우 의원님부터 제가 어떻게 감히 뭐 옷이었다 이런 얘기 할 수 패션. 없습니다. 자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요일에 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에너지를 뿜뿜 전달해 주시는 김진애 의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감기 다 낫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